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제가 하고 있는 브랜드 새 시즌 준비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어서 다시 영상을 찍을 시간이 생겼어요. 이번 시즌에 이 재활용 원단을 사용을 했는데 이게 쓰임을 다한 페트병이나 섬유 폐기물을 재생해서 만든 원단이에요. 그래서 이번 컬렉션 준비를 하면서 섬유 폐기물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오늘은 섬유 폐기물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섬유 폐기물의 주요 분류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 전 섬유 폐기물이 있고요. 그 다음은 소비자가 이제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아서 버려지는 의류나 가정용품 등을 말하는 소비 후 섬유 폐기물이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산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컨베이어 벨트나 필터 등을 말하는 산업 섬유 폐기물이 있어요. 여기서 소비 전 섬유 폐기물은 제작하는 그 제조 공정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을 해요. 방적할 때, 직조할 때, 염색할 때, 니트를 짤 때, 의류를 제작할 때 등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을 하는데 이 중에서 디자이너로서 제가 직접 마주하고 있는 의류를 제작할 때 발생하는 소비 전 섬유 폐기물에 대한 이제 고민들 같은 걸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른 것에 대한 내용은 제가 참고했던 사이트들 몇 가지를 링크를 모아서 아래 더보기란에 넣어 놓을게요. 좀 더 관심이 가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새로운 컬렉션을 진행할 때 각 디자인별로 원단을 셀렉하기 위해서는 스와치가 필요해요. 보통 새 시즌 준비가 시작이 되면은 동대문 원단에 가서 새 스와치를 수거를 해오는데 어떤 스타일의 어떤 컬러를 찾을지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가지만 시장에서 스와치를 보고 이제 바로 이렇게 셀렉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다양한 옵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스와치들을 챙겨오게 돼요. 그러면 최종 셀렉에서 결국 제외된 애들은 모두 폐기물이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브랜드가 이제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쓸 수 있는 원단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시즌을 진행을 하면서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스와치 중에서 1차로 셀렉을 하고 그 다음에 새 원단을 찾는데 계속해서 생산이 되는지 체크하고 다음 시즌이나 아니면 그 다음 시즌에라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위주로 해서 찾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수거하는 스와치의 양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디자인이 나오고 원단 부자재 셀렉이 끝나고 패턴까지 완성이 되면 이제 샘플 제작에 들어가요. 재단하고 남은 짜투리들 그리고 완성된 샘플 옷 이게 모두 다 폐기물이 되는 거죠. 샘플 옷은 내 머릿속에 있는 디자인이 실물로 제작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옷이고 이걸 보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제작 단계에 들어갔을 때 공장에서 이 옷이랑 이제 작업지 시설을 보면서 같이 제작을 하는데 사실 옷이 전혀 다르다거나 봉제 퀄리티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봉제 퀄리티는 더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디자인이 조금 다르거나 원단이 다르거나 아니면 케어라벨 같이 판매할 때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요소들이 없기 때문에 판매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디자인 하나당 샘플이 한 개만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1차에서 옷이 정말 잘못 나왔을 경우에 2차, 3차까지도 갈 수 있는데 그러면은 점점 이제 폐기물이 늘어난다는 뜻이죠. 한 가지 예시로 저번 시즌 제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부분 디자인이 변경되었고 이 부분은 패턴 사장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돼서 잘못 나온 부분이라 수정을 했고 지금 샘플은 안에 심지를 붙여놔서 조금 뻣뻣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 없이 가기로 변경이 되었고 그리고 샘플을 입어봤을 때 입고 벗기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옆에 트임을 추가하고 소매통도 좀 추가가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조금 톤 다운된 색감이 나올 것 같아서 컬러도 변경이 되었고요. 저는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이제 샘플들을 수선을 하고 있어요. 단추도 제대로 다시 달고 디자인을 위해서 틀었던 부분 같은 경우는 다시 재봉틀로 봉제를 하고
이제 라벨도 다시 달고 해서 몇 개는 주변의 지인들한테 좀 저렴하게 팔았고 또 몇 개는 제가 입고 다니기도 하고 지금 이런 폐기물을 줄이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 대안으로 3D 샘플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상용화되기까지는 물론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코로나가 오히려 그 시기를 좀 더 단축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작에 들어가요. 그럼 재단하거나 봉제할 때 나오는 짜투리 조각들이 있어요. 추정하기로는 전체 원단의 10에서 15% 정도가 재단물로 버려지게 되는데 디자인의 경우에 따라서 15%를 훌쩍 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재단하고 남은 원단들이 있어요. 반마에서 한두 마 정도 되는 것들인데 공장마다 좀 다르지만 이런 것들도 대부분 버려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무리 작은 조각이라도 꼭 남는 원단 모두 다 챙겨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브랜드를 런칭했을 때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제작을 계속 할 때마다 정말 다양한 사이즈의 짜투리 조각들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장기적으로 브랜드에서 계속해서 소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조각이 그나마 큰 짜투리들은 모아서 브랜드 라벨을 제작을 하고 있고 그것도 힘든 작은 조각이나 이제 특이한 모양으로 잘려진 짜투리 조각들은 브랜드 라벨 뒤에 추가로 달아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가 제품을 받았을 때 이제 구입하지 않은 제품의 원단 텍스처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브랜드 태그를 간직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일회성 소모품인데 이것도 최대한 다회성이 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브랜드 택이나 뒤에 추가로 제공되는 짜투리들도 최대한 예쁘게 보기 좋게 만들려고 신경을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벽에 포스터나 사진들로 꾸며놓은 곳에 옆에 살짝 걸어놔도 너무 보기 좋게 예쁠 만큼 아니면 그 택 자체로 책갈피 같은 걸로 사용하실 수 있게 하는 마음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외에도 어떤 디자인의 옷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종류의 섬유 폐기물이 제작 과정에서 나와요. 그런데 패션 산업 자체가 굉장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 폐기물을 추적해서 데이터화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더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오늘은 제가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조금이나마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하고 있는 노력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앞으로 더 다양한 방법들을 계속해서 알아볼 거고 더 자주 공유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